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러 사건, 사고, 논란거리 이슈, 내용 정리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강남 한복판 여성 납치 사례. 암호화폐 50억 갖고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시체는 대전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 사건 시점은 강남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의자가 검거가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50억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했다라는 걸 알고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커뮤니티에서 추가 자료를 제가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코인 하면서 두 개는 명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 정말 괜찮더라고요. 자, 첫째, 절대로 종목 추천을 하면 안 된다. 잘 되면 본인 능력 때문이고 망하면 모든 게 다 추천해 준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돈 잃은 상실감에 분노가 돼서 당신의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일보에서 주식 투자 함께한 남성 의사 살해 후에 암매장한 40대 연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억대 채권 채무 문제 등에 따른 크게 싸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둘째, 절대로 주변에 수익 인증을 하지 말 것. 한국인은 배고픈 건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꼴 못 참는다. 큰 돈 벌었을 때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많다. 지문도 없는 불법 체류자 서서 당신을 노리면 범인을 잡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21년 8월 달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강훈호 씨라는 그런 주식쟁이, 코인쟁이인 것 같습니다. 네, 택배기사 위장 강도의 피습, 20여분 몸싸움, 씨름에 피투성이가 좀 됐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주작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이 정말 좀 공감이 되었던 게 코인으로 500억 수익 인증했던 유튜버 강도한테 피습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나오고 나서 이분은 이제 프리미엄 빌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댓글이 좀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최종 독차점이 어딥니까? 당연히 부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또 많이 벌었다면 돈 관리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또 이런 부분에 따른 부분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남성 2명이 여성을 강제로 차를 태워서 납치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강남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남에서 사건을 터뜨린다라는 건 내가 한 일주일 안에 잡힐 것이다라는 걸 거의 대놓고 작업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건 코인 관련된 이야기와 약간 좀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스톱하도록 하겠고 그 외적으로 이제 페이코인이 거래 지원 서비스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마켓에서 페이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으로 여러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페이코인 거래 지원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320만 페이코인 고객과 15만 가맹점 페이코인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성공적으로 런칭을 페이코인의 결제 플랫폼 건재함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이런 말에 우리 넘어가지 않죠. 이때까지 매번 당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주식에서도 그렇게 우량한 은행들도 그렇게 현란한 이빨림으로 시간 비대기로 다 삐대면서 버티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는 지켜보았기 때문에 역시 내 돈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수수료 제로 거래를 폐지 후 점유율이 최저점으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도 거래소 시장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로 거래가 폐지가 되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니 바이낸스에서 굳이 거래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비덴트 소속부 변경으로 인해서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패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잠깐 거래 중지가 좀 되었는데 이게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가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이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감사 의견 거절인데 상패 사유가 됐다라고 해도 어차피 빗싸움 최대 주주 비덴트 입장에서 이걸 상패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또 지배 구조와 또 연결적 그런 관계도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어차피 감사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22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나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막바지일 것 같다. 다만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 말의 의미는 동결로 이제 쭉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인상 여파 1, 2년간 꽤 크게 닥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가 끝일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하회한 PC 물가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치가 나와서 미국 증시 상당히 좋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결과치가 나왔죠. 여전히 진짜 형제처럼 딱 나란히 맞춰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좀 그러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는 거의 1300원과 1280원 사이대를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에 따른 금리 동결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주변 국가들이 금리 동결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상당량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있는 격차는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도 이제 여기에 머물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갑으로 이탈했던 자금들이 다시 거래소로 들어오는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잠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기 자금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또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이 올해까지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 내년에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노출된 악재는 그렇게 썩 무서운 악재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런 물가에 빌런 같은 존재가 서비스 물가 추이라고 하는데 이 파란색이 서비스 물가예요. 범위가 매우 크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비중에서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이번에 판매할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약 4만 개 정도를 이제 쪼개서 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00개씩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스틴 선의 또 마케팅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웬만하면 너 그거 OTC 거래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좀 해주면 내가 사주겠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채굴의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래된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채굴의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테부터 끊어주는 타이밍 때가 나오게 되면 또 조정에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 그 시점은 분기 실적 기준 이전 달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11월부터 3월까지 스테이블 코인 비교 추이를 보게 되면 BUSD가 160억 달러 달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 반면에 테더가 52억 달러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USDC
믿을 수가 없죠. 예, 이거는 오프라인 은행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예, 실제 은행들하고 결탁이 되어져 있으니 이거 마탱이 같고, 그 다음 PUSD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공격의 대상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실제 이 자금이 이쪽으로 다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본다라고 해도 나머지 자금 비트코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우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비트코인 5만 개 치토스 깡통에 들어있었다. 이런 일이 너무 해외에서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진짜 믿어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렉스 4월 30일 미국 사업 종료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국가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나왔고, 미국 사업만 종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거래소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CFTC 소속이요 바이낸스 거래소 상태 분석 추이를 또 요약해 주셨던 크립토 퀀트 내용을 또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이번 하락장 3번에 주목할 만한 바이낸스 거래소 유출 유입 움직임을 분석했다. 22년도 12월, 23년 2월, 23년 3월 부분에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규제가 높아진 이후 온체인 데이터 상응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부정적인 업계 소식이 나올 때마다 거래소에서 코인 유출에 따른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저번에도 분석을 해드렸죠. 이미 22년도에 있는 파급력은 23년도에 나왔던 악재는 그냥 애교 수준인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박살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래소 믿을 수 없어요 하고 박살이었죠. 이게 아주 그냥 크리티컬한 그 두 개가 연달아 터져 주었는데 어디로 다 도망갔습니까? 다 개인 지급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찍어 내려가는 속도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코인의 총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레버리지를 써서 뭐 숏을 때린다고 해도 내려가는 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시중에 있는 물량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래소가 갖고 있는 총량의 레버리지를 쓰는 양까지 더한다고 하면 답은 나와져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조심스럽게 아무리 많이 이제 거의 저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내려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소 입금 트랜잭션 분석에서 비트코인 수요 파악이라고 해서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따른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증가할 경우 잠재적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매도 압력 감소를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도 있기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 부분에 있는 에너지 소스는 하이드로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그 다음에 윈드 등등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요 이슈 내용은 TYDX 마일스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라이도 폴카닷 유동 스테이킹 지용 종료 발표와 그 다음에 폴리곤 마이그레이션 내용과 로닌 네트워크 신규 게임 온보딩 예정이 당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CFTC 미등록 파생 상품 바이낸스 고소권과 리플 승소 기대감 내용과 그 다음에 FIU 5대 원화마켓 위법 부당 사례 공개가 나왔는데, 이거 저 자료 있습니다. 나중에 실시간 방송 때 하나하나씩 사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나무가 4분기 사업 실적 공개를 했는데 영업이 대략 한 1,100억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건물에 따른 수입료는 아직 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취득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1분기 때부터 아마 그 내용은 적용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건강한 형태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가격을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시중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코인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코인에 있는 돈을 빼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의 곡선 50% 넘어가면 알트코인은 여전히 힘을 못 쓸 확률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도 요즘 저가형 알트코인들이 좀 펌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알아서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 여전히 우리는 좀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계속 잘 모아 가신다고 하면 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미국 정부에서 파는 물량이 10,000개씩 나오는 건 그렇게 많이 찍어 누르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